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현 의원입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처서가 일주일이 지났으나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볕 더위에서도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땀 흘리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존경하는 김태훈 도지사님 그리고 김비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충남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의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도정과 교육이 충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행하여 주길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 확대 방안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3년 말 기준 우리 충남의 농가 인구는 약 24만 명으로 그중 남성은 약 11만 6천 명이며 48.7%, 여성은 약 12만 2천 명으로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에 있어 여성 농업인이 없이는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란 힘들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농촌 지역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농산물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마을 행사, 돌봄,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여성 농업인에게는 필요한 사업은 여전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월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여성농업인의 노동과 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통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8년 첫 조사와 비교했을 때 여성 농업인 자신을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38.4%에서 23년 조사에는 74.1%로 35.7%포인트 급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참여와 성별 분업, 여성의 노동 부담은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비율은 52.5%에서 54%로 높아졌고 주로 담당하는 농작업 종류도 수확, 파종 등 노동 집약적인 일이라는 점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농업 노동은 농번기, 농한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1시간가량 덜 일하지만 가사와 돌봄 노동은 여성이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가량 더 일하고 있어 성별 분업으로 인해 여성 농업인의 총 노동시간이 남성 농업인보다 과중한 현실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집기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충남은 농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으로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미래 산업으로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과 김태흠 지사께서 비롯하여 농업인 등 청년 농업인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 시스템을 미래 농업을 견인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시설입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최첨단 설비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배우고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각 재배 품목에 맞춰 업다운 시스템, 행잉 거터, 고설 베드, 트롤리 컨베이어 등을 설치하여
청년들이 현장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적응해 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날 김태현 지사님은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전수해 전문 기술과 경험에 대한 청년 농업인의 목마름을 제대로 풀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강조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이 실패 없는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PPT 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이론교육을 위한 강의실 전경입니다. 깔끔하게 책걸상이 정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독 의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의 교육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의자입니다. 의자 뒷면의 재물조사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05년에 구입한 것으로 구매 연도로부터 19년이 지난 의자입니다. 더욱이 2010년 재물조사 당시 의자의 내구 연한은 7년으로 2017년까지입니다. 현재 그로부터 7년이나 더 지난 의자가 올해 준공한 교육장에 버젓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당황스럽고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의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앞으로 우리는 스마트팜과 관련한 많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추진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좀 더 꼼꼼하게 챙기는 디테일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거울 삼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팜 추진 사업을 한 번 더 정비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물 폐의약 폐기물 처리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4번입니다. 다음으로 먼저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남의 축산업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년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올해까지 최근 4년간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현황입니다. 21년부터 올해까지 돼지, 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사업비는 평균 약 44억 원으로 사업량은 가축 약 2억 7천 두입니다. 매년 2억 마리가 넘는 가축에게 백신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에 따른 공병 및 주사기 등 어마어마한 동물 폐의약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얼마 전 충남의 한 단체에서 숨은 자원 찾기 운동을 전개하며 각 마을에서 수거해온 재활용 비료 포더에 나온 동물용 폐의약품입니다. 동물용 폐의약품이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입니다. 이 법 시행 이후 환경부 고시와 지침을 통해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해 배출하고 폐건전지의 경우 많은 지자체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된 건전지 수거함을 통해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동물용 폐의약품의 배출, 수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농가에서는 동물 폐의약품을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농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서산 시만이 관내 축산 농가에서 사용된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및 전염병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산시는 23년부터 매년 자체 사업비 4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월 지정된 날짜에 농가들이 동물 폐의약품을 기술센터로 가지고 오면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분리,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동물 폐의약품의 처리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충남은 서산시가 유일하지만 경기도와 전라남도 소속 기초단체에서도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우리 충남은 2022년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동물 폐의약품에 따른 처리 규정은 부재하여 토양 등에 대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시군의 동물 폐의약품을 수거 현황을 분석하여 생활 쓰레기와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지원 방향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사회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트 좀 올려주세요. 네. 본의원은 도정에서 추진되는 주력 사업이 교육과 깊은 연계가 있다면 발맞춰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역의 청년을 안착하고 유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PPT 7번입니다. 충남의 농업고등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급수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1년과 비교하면 올해 학급수는 82개소에서 69개로 13개가 줄어 15.8%가 감소하였고 학생 수는 1,462명에서 1,358명으로 104명이 줄어 7.1%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별 현황을 보면 스마트팜 학과는 7개 농업고등학교 중 천안제일고등학교만 유일합니다. 물론 저출생 등으로 인해 농업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에 대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지철 교육감님의 농업 지속성을 위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에 있어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번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하면서 교육감님께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치 활동 운영 현황을 요청하였는데 답변으로 소관이, 기술원으로 교육청은 자료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사회치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학교 일선에서 사회치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모두 지도교사의 역량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교육청이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협동, 신뢰, 존중의 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 단체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강원도 교육청 교육감께서는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사회치를 포함하여 청소년 단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희 의원님께서 여성 농업인 정책 및 청년 농업인 부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도 여성농업인 정책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2년까지 단순히 현금성 복지 예산으로 지원하던 행복바우처 사업 대신 23년부터는 농작업 여건 개선, 친환경 화장실 설치, 전문 교육 및 농업 선진국 해외 연수 등 구조 개선과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예산도 23년 13개 사업에 47억 원에서 24년 14개 사업 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를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규모를 23년 3,000대 15억에서 24년 6,000대 30억으로 전년 대비 2배를 확대를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영농 현장 인근 논밭에 친환경 화장실 75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돌봄 관련 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농업인들의 한층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 추진 등으로 농업, 농촌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 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림 사업은 중복,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세대인 경우 1인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 종사 여부를 떠나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거주, 출산, 돌봄 등 분야별 지원 시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정 분야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스마트팜 조성, 농지, 자금 지원, 농촌 보금자리 조성 등을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충남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 집계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남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이 실습장 준공의 큰 의미는 민선 8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충남의 스마트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과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최첨단 교육시설이 갖춰집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스마트팜 전문 교육시설이 없어 많은 아쉬움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경영 실습장 준공으로 청년 창업 교육생의 장기 교육 과정은 물론 기존 농업인의 영동 방식 전환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신식 첨단 시설을 갖추고 충남 지역의 대표 유망 6개 작물을 재배하는 실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스마트 농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교육장 일부 집기가 노후됐다는 걱정과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는데 신축된 시설로 우선 필요한 작업도구와 물품부터 구매하다 보니 강의실 책상과 의자는 기존 물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강의실 환경을 위해서 금년도 정리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책상과 의자를 신품으로 모두 교체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최첨단 스마트팜 시설인 만큼 필요하면 각종 시스템 보강과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가축 의약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빈 백신병 등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빈 백신병, 주사침 등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 또는 생활 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 등으로 자체 처리함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가에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소각 등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가축 전염병 전파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오염 예방 및 가축 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축산농가 폐의약품 등의 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축산 밀집단지 등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등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 농가에서 법에 따라 빈 백신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사회시 활성화에 대해서 각별하게 애정을 표현해 주신 이현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교육에 관해서는 제가 이런 표현으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순수 농업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선한제일고와 공주생명과학고 뿐입니다. 서산중앙고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식품가공과가 들어있다든가 이래서 농업계로 분류될 뿐이지 농사하고는 현재 관련이 없는 다른 학교들은 그렇게 볼 때 천안제일고, 공주생명과학고, 서산중앙고 교장 선생님들 퇴임하실 때마다 농업전공인분들한테 농업교육 활성화 또 대한민국 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농업계를 살렸으면 좋겠는지 그동안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A4 용지 5매 정도 써내시라고 하고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약주 대접을 매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워낙 이제 농촌 환경이 스마트팜까지 변화되면서 이미 10년 전에, 9년 전에 또는 6년 전에 써내주신 이 부분들이 이제 퇴색한 부분이 있고 이제 원예 뭐 이런 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매년 사회치 모임에 가서 또 특히 충청남도 교육청만 운영하고 있는 농어민 명예교사 그 우석장을 드리고 또 우수 그 농촌 체험 학습장에 대해서 우축패를 드리면 인증패를 드리면서 식량주권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87년서부터 농민회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일정 정도의 지식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에게 또 그렇게 교육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해서 이 진로 고민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충남교육청이 사회치 학생 동아리 활동과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 현황은 어떠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국사회치 충남본부와 업무협약을 2022년도에도 맺었고요. 그리고 사회치의 기본 정신인 농업 또 환경 생명의 가치 실현을 위한 학생 사회치 학생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122개 학교에서 학생 3,473명이 지도교사 237명의 도움으로 해서 사회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경기도 교육청에 의해서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225개의 농촌 체험학습장과 270개의 학교 텃밭 가꾸기 또는
턴론 사업을 통해서 사회시 활동과 또는 비사회치 동아리에 속하는 학생들까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청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가치 또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학습의 장으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치 지도교사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매년 사회치 동아리 활동에 유공이 있는 지도교사 학생들에게 교육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시군 대회가 있고요. 시군 경진대회, 시도 대회 그리고 전국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 전국 경진대회까지 가게 되면은 이 교육장 표창과 교육감 표창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장관 표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한 사회치 동아리를 청소년 단체로 지정을 해서 지도교사가 그에 맞는 사례를 생활지도 실천 사례를 연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수상자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건 내시는 경우에 희망하시는 교훈인데 몇 년 전에도 한 분이 3등급을 받아서 승진 가산점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청소년 단체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실 것 같고 기억하시는 대로 RCY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리고 청소년연맹 또 해양소년단 그리고 지금 사회치 이것까지 해서 6가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들은 다 인사이동 이런 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부분은 더 잘하는 분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청소년 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생활지도 실천사례 연구대회에 참가하고 그리고 사례를 내는 경우에는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왔고 실제로 내신 분도 있었다. 받으신 분도 있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다양한 제안 또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유공교원과 학생들에 대해서 표창 기회를 포함한 사회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이 더 있는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문은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계신 이덕민 농림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함하고 직책 말씀해 주시고 시작할까요?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입니다. 네, 국장님 제가 농수산해양위원회로 와서 첫 도정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정 질문 답변 요시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량만 확대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확대 방안은 없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고요.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쭉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지난해 4월 농촌진흥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3%로 성별에 따라 여성은 6.3%, 남성은 4.5%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높았다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평균 나이가 70대 이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특히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여성이 6.2%, 남성이 4.3%로 여성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에 더 시달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이렇게 지금 근골격계 질환에 더 시달리고 있다라는 제가 지금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여성 농업인들의 어떠한 질병 유병률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여성 농업인분들은 이제 주로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업 질병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말씀하셨던 근골격계 질병을 포함해서 호흡기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등을 이에 대해서 이제 건강 검진이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건강 검진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5,300명을 선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특수 건강 검진 사업 같은 경우에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 경영체 등록자 전체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실제로 무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장단 분들이십니다. 이 이장단과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홍보를 같이 주력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 신청하는 데가 읍면에서 이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신청인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병원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금 네, 제도를 여성 개선하고 농업인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특수 건강 검진도 중요합니다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성 농업인들은 거의 앉아서 하는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유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제가 지금 PPT도 좀 올려놨는데요. 충남의 농기계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합니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충북에 의해서 다음으로 저조한 게 충남 18.7%인데요. 네. 예방 차원에서라도 아까 친화형 농기계는 반드시 더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급이 저렇게 현저하게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 농업인분들이 이제 농작업 편의성을 높이고 이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저희 농림축산국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내 15개 시군에 36개소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는데 현재는 대형 농기계 위주로 조금 주로 개편이 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도에서는 이와 별개로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이제 농기계 여성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높낮이 조절이라든지 이동이 편리한 그런 농작업대, 그다음에 고추 운반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형 예초기, 그다음에 운반차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높아서 작년에 3,000대에서 올해 6,000대까지 확보를 했고 예산도 국장님, 두 배를 제가 늘렸습니다. 이제 서산시의회에 있을 때 제가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이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유를 사실은 계속적으로 권유를 드렸고 말씀을 드려서 예산도 좀 많이 챙겨서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은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그러면 아내이자 엄마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는 건 어느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근데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 농업하고는 전혀 관여 없이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지만 여성 농업인들이 저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실질적인 삶의 질이 떨어져야 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농업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보유할 때는 구입을 할 때는 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도 네네. 여성 농기계 예, 그래서 비율을 각 높이기 시국의 시군에 그 여성 친화형 농기계 좀 더 보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동물 폐의약품 처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의약품으로 생태계 및 인간 안보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최근 폐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넥스트 팬데믹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폐의약품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을지라도 매립 및 하수 처리 과정에서 약의 화학 성분이 다른 물질에 반응하면 독성이 증폭되거나 항생제 내성을 가진 초강력 슈퍼버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폐의약품은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져 자연과 인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지원에 의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범 사업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전 시북의 시군에 하실 건지 제가 답변을 좀 듣고자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저 의원님께서 서산에 지금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네네. 투입해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한 시범 사업 예산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이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예산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시북의 시군을 함께 하더라도 큰 예산 들지 않습니다. 총 1억 5천 중에 4,500만 원을 있으면 예산만 편성하시면 15개 시군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도 물론 하시지만 요 예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을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을 비롯해 청소년 단체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신경희 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김지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느 자료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실까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답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소관기관이 기술원이라 농업기술원이라 교육청에서는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교육감님께서는 굉장히 자료를 수치까지 말씀하시면서 2022년 사회치 협약을 하셨고 24년도 122개 학교에서 사회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분의 선생님은 분명히 수상자에서 승진 자격으로서 하셨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우선 그 자료에 성실히 답변해드리지 좀 못해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예. 답변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동안 이제 사회치는 아까 말씀 도중에도 나왔지만 농촌 지도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괄 데이터는 지역청별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 답변 자료에 좀 소홀히 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아니요 말씀드립니다. 저기 지금 반복되는 말씀들이신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소통을 하고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의원들의 개인적인 사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함께 고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 건데 자료가 없다고 했던 자료가 어떻게 교육감님에서는 술술술 나오는지 그러면 저희가 교육행정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교육감님 답변석에 답변하실 때 제가 그 생각을 짧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드리고요. 농업은 기간 산업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등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장님, PPT 10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7월에 보령에서 제가 농수산해양위원장이 되어서 첫 워크숍에 초청돼서 갔었습니다. 보령에서 했었던 행사인데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농업계 고교대학 청년 농업인 사회치 워크숍 합동 워크숍에 가서 눈에 띄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고등학생, 여학생, 남학생들이 자리한 걸 보면서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그 아이들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끝나고 나서 여고생과 남학생한테 잠깐 놀아서 대화도 짧게나마 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시절에 농업을 하려고 진로를 미리 이렇게 정할 수가 있냐. 굉장히 기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산 사회치 또 합동 워크숍이 운산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요. 제가 122개 학교 사회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 수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서산 사회치 연합회에서 우리 워크숍에 갔더니요. 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심지어 중학생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미래를 보는다. 미래를 볼 수 있구나라는 굉장한 책임감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왔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선후배의 만남의 장으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선배의 스마트팜 한 장을 둘러보는 모습에 제가 충남 농업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청소년 시기 농업인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정책이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충남교육청은 매년 연말 부서별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주요 업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시군에서도 계획을 작성해서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도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에 청소년 단체 활성화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뭘까요? 그런 사회치라든지 거론을 거명해서는 꼭 사회치만이 분명히 예. 아니라 네네. 청소년 단체가 빠진 이유는 그동안 이어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기에 그 활동들이 좀 주춤했던 것 같고요. 명시만 되어 있지 않지 교과와 또 활동과 연계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지금 사회치 말씀하셨고 그 나머지 청소년 단체 활동도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데이터를 의원님께 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저희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27, 137 연차별로 좀 있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고등학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초중고 학교에 다 사회치가 있고요. 그런 활성화는 주로 이제 아이들 친환경 또 정원 가꾸기 등등으로 또 최근에는 천안자율고등학교 예를 들면은 그 사회치 클럽 활동 학생들이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나눔 활동도 하고 있고 그 재배 방법도 나눔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국장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네네. 도교육청 주요 업무에 청소년 단체 활성화 방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 3년간 빠진 이유는 제가 코로나 시국만인가요? 예, 코로나 단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닌 거로 제가 한 가지 파악하고 있는데 뒷면에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 않으실래요? 예,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예, 다른 예. 이유가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왔고요. 예. 청소년 단체 활동은 스포츠, 문화 등 청소년의 재능을 키우고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는 활동으로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치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 운동과 다른 점은 우리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예로 강원도 교육청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에 다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남교육청 아니면 국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적극 검토하고요. 예. 강원도교육청 거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는 2023년 지난 11월에 시작을 한 거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는 오래전부터 생활지도 사례 중에 청소년 단체 활동으로 교사 개인이 내면은 승진 가산점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속적으로 그걸 진행할 그러면 것이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승진한 케이스가 있다라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해오셨다 한다면 몇 명이나 승진하셨을까요? 승진을 그거 하나로만 승진되는 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제가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서 아까 말씀을 안 네네네.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노조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도 그 인센티브를 주냐 마느냐라는 지금 그런 과정인 거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혹여라도 이런 인센티브라든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한다면 공무원 노조와도 어느 정도 좀 소통이 되어야 할 거라 그렇고요. 한 가지 생각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드리면 네. 강원도 그 승진 가산점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네. 그냥 주지 않습니다. 네. 그 단체에서 30시간인가 하여튼 연수를 연 단체에 거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지 아무 단체나 그냥 아이 주는 건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것까지 본인 의원도 다 파악을 하고 네,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행정이 도행정이냐 교육행정이냐 이분화시킬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더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차원에서 지금 뭐 힘센충남 뭐 우리 지사님께서 청년 스마트팜에 대한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도행정과 교육행정이 발맞춰서 함께 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 우리 주요 업무 계획에 다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금 3년 차에 도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교육청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할 때 이게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도교육청에 자료가 부실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타 교육청 걸 갖고서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적극 제가 지금 몇 번째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상당히 아까 유감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자료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교육관님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면 저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청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요청드리면서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네. 앞으로 자료 성실히 네, 응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불평등한 행정으로 인해 억울하지 않도록 내유 외강의 자세로 행정과 협력과 건전한 견제 속에 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가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도민의 가려운 부분을 찾아내어 시원하게 긁어주는 봉사자로서의 자세로 남은 2년을 채워가겠습니다.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